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 희소식 하나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젠가요? 한번 말씀드렸던 교보생명 퇴직연금 그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 있죠? 무려 3,000분한테 커피를 쏘는. 야, 그래서 신세계 주가가 움직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스타벅스 신세계 거잖아. 3,000잔이 갑자기 팔리니까. 아니 장사도 안 되는데 좀 야, 네. 대박이다 저거.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인증하시면요, 추첨 통해서 3,000분께 거의 대부분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교보 스케일이 진짜 장난 아니야. 나는 이런 거 이벤트 하면서 3,000잔은 나 처음이다. 그러게요. 한저희가 500분까지는 뭐 해본 것 같은데 12월 1일까지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보생명 퇴직연금에 들어가면 정시퇴근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정시가 이 정시예요. 네, 정시퇴근. 네, 교보생명 퇴직연금 유튜브 채널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보증권에서 오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생명이랑 증권이랑은 뭐 큰 결혼관계죠, 뭐. 결론은 없죠. 그냥 모회사입니다. 교보생명이? 예, 증권의 증권이? 모회사예요. 네, 네. 증권이 자회사지. 예, 증권이 자회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하셔야 되겠군요. 네. 아니 저분이 네. 교보증권에 교보생명 안에 저 강화문에 네. 교보생명 안에 보면 교보증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거기 지점장 출신이야. 그렇습니다. 거기 지점장 아무나 안 가지. 거기가 이제 그룹 핵심이니까. 헤드쿼터.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게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자, 가죠. 예. 휴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미국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나 국채 수익률이 소폭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 끝난 거는 소폭 상승했고 어제는 소폭 하락하고 그랬잖아요. 네. 장중에 등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좀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큰 움직임 없이 견조하게 등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길주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또 길주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근데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이벤트가 끝나면서 뭐 목표 주가 뭐 지금 $500인데 네. 목표 주가 $700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한 2.4% 하락했는데 엔비디아 하락하면서 반대로 AMD 같은 경우 2.8% 상승하고 뭐 마이크론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 내고 뭐 이렇게 좀 차별화되면서 네.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지만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있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한 2.9% 하락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테슬라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합니다. 직전에 좀 급등한 부분 좀 있었고요. 근데 일부 차종에 $3,000 추가 할인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법원에서 좀 부정적인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주 내용은 지금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또 모델 Y에서 추가 할인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진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견조하게 끝났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는 강보합 끝났고요. 코스닥은 0.29% 하락했는데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하락 출발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하락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반등의 주역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선물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현물도 한 1,430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로 지수는 반등 또는 안정감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의 종목들은 요즘에 그다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0몇 %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저 밑에서 조금씩 올라오는데 근데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만 올라오면 20% 30%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측면도 이제 연결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해운
인터넷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아주 강하지도 않고 그나마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뭐 2,511포인트까지 좀 올라왔고 그냥 약간 미적미적되는 상황 속에서 낙폭과대 종목은 조금 올라오고 그냥 조금씩 올라온 그런 상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네. 휴일을 앞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견조한 시장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주 연속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하락을 했습니다. 그 3개월 하락을 지금 11월에 한 주 남았는데 3주 동안 다 만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S&P 500은 8.65%, 나스닥은 11%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제 전고점까지 왔는데 계속 치고 갈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딱히 있지 않아요. 그런 모멘텀이라고 하면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오르냐면요. 이거 보시면은 11월에 좀 시장이 오르고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봄에 오르고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을 보면은 실적 발표를 하는 그러니까 11월이니까 실적 발표를 지금 10월 말서부터 11월에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또는 뭐 FMC 회의가 있다든지 뭐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분간 그런 모멘텀이 좀 없어요. 네.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은 지금 이제 현저하게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뭐 요즘에 계속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죠. 왜냐면 오늘 휴장이고 내일은 또 반장분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큰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내년에 S&P 500의 미국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5,000포인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S&P 500 기준으로 지금 현재 4,550포인트입니다. 5,000포인트 지금부터 한 10% 위쪽으로 바라보는 쪽이 있고요. 반면에 아래쪽에 보는 쪽은 4,000포인트 아래로 봐요. 그거 참 쉽다. 4,500인데 위로 5,000, 아래로 4,000. 네. 그건 뭐 우리도 그냥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전망하고 나서 또 틀려요. 네? 통상 그렇게 작은 구간을 제시하잖아. 네. 그럼 벌어지더라고. 예, 맞습니다. 벌어져. 일방적으로 모두 다 오른다고 그럴 때 시장이 뒤통수를 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두 다 오른다고 그러면은 약세장이 좀 많았고 모두 다 굉장히 안 좋게 봤을 때는 의외의 시장이 좀 나타나고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대역폭을 굉장히 작게 보잖아요. 네. 또 위아래로 그냥 벌어지는 벌어져. 경우가 많이 발생이 정말 그래요. 보통은 좀 많이 그런데 지금 여하튼 간에 지금 상황에서 위아래로 서로 상반된 시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시각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연준의 금리 정책이잖아요. 연준의 금리 정책이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빠르게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근데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인하 정책이 상반기에 있을 거냐, 하반기에 있을 거냐의 그 전 단계는 뭐냐면은 경기입니다, 경기. 물가에 대해서 얘기보다는 지금 경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기에 대한 시각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소프트랜딩가 하느냐, 하드랜딩가 하느냐, 이게 전부 다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시장에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지금 각 하우스에서 나오는 내년도 전망을 보면은 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한 2,300에서 2,800 그냥 그러니까. 큰 움직임이 없을 거다. 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정도까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뭐 지금 데일리 방송이니까 뭐 내년 얘기까지 지금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어떻든 간에 반등은 2,510일까지 왔고 하방에 대해서 안정은 약간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그냥 뭐 종목 장세가 그냥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냐면 예전처럼 이렇게 강한 시장에서 sek터가 우르르 다 마치 오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상승을 못해요. 어떤 날은 얘가 오르고 어떤 얘가 오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의 기관이나 개인들 지금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식을 들고 갈 마음은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서 지금 많이 좀 떨어진 종목을 사서 나 내년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개인 투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을 주도하거나 시장을 좀 주가를 움직일 수 만한 그런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거래는 상당 부분 지금 단기 거래에 좀 치중하고 있지 않나 제 눈에 좀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뉴스함에 하셨던 것처럼요. 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내각이 인질 협상안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휴전 합의가 됐고요. 가자 전 지역에 고물자와 연료 트럭 진입을 허용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로이터발 뉴스에서 이건 뭐 우리나라 뉴스 별로 안 돌아다니는데 제가 어디서 이제 이거를 좀 발견을 했는데요. 일본 자민당 등 연합 자민당이 지금 집권당이잖아요. 연합 파트너라는 얘기는 이제 뭐 야당 합쳐서요. 베이징에 대표단을 파견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파견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여름부터 지연된 여행 등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일본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에 가고 있잖아요. 33년 만에. 예. 근데 일본의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시세이도 이런 거.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치권에서는 이제 중국의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근데 저는 나 생각 잘못하는 것 같아. 일본도 한국도. 예. 저게 막 일중 관계가 중일 관계가 저 안 좋아서 일본 화장품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경기 안 좋은 데다가 본인들 얼굴에 본인들 거 바르기 시작한 거야. 애국 소비가 굉장히 많고 뭐 예. 애국 소비도 애국 소비지만 어차피 그거 만드는 코스맥스하고 콜만데 예. 그거 뭐 용기에 일제 용기에 받는다고 뭐 확 좋아지나? 예? 이제 점점 예. 저거는 제가 볼 땐 중국 시장의 화장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도 그래서 중국 향보다 미국 향 그러니까. 화장품에서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뭐 요 말씀 하시니까 오늘 뭐 뉴스 내용은 아닌데 제가 아는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이 의료기기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톡스도 있고 뭐 또 피부 미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중동이 굉장히 많이 좋대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 그쪽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중동은 얼굴 이렇게 가리고 다니잖아요. 히잡 쓰고 다니고. 근데 그런데 그런 게 잘 되냐 그랬더니 굉장히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중동이 화장 엄청 화려하게 합니다. 맞아, 엄청 합니다. 예. 그래서 그쪽을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쪽에 진출하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 가린 거를 이게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워낙 또 그 우리 이 피부 이런 쪽이 워낙 잘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도 정말 우리 의료진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어. 병원들을 아예 아부다비에서 지어줘요. 예. 그저 박 원장님이라고 계신데 네. 거기 왕실 거 다. 네. 그리고 화장품도 많이 비싼 거 많이 사고 그다음에 속옷 많이 사고 오히려 많이 이렇게 가리는 만큼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뭐 제가 아는 기업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잠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에서 고객서한 요즘 연말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고객서한을 보냈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돈 쉽게 버는 유동성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주의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고금리로 미국 부채 리스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 부채 엄청나게 있죠. 그래서 이자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고금리 장기간 유지로 인해서 연착륙에 대한 희망과 경기 침체 우려 사이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롤러코스터처럼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각이 비슷하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귀담아 듣고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쉽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쉽게 돈 번 적도 없다. 라고 이제 우리가 댓글이 좀 사실은 달릴 것 같네요. 10년 넘게 네. 제로금리 시대에서 저금리, 그러니까. 저성장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시각이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고. 자산가도 좋았고 돈 빌려 쓴 사람도 좋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난 10년이 지난 40년이 40년이 네, 1980년도 기준금리가 20%였거든. 그게 0%까지 내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이고 저 어떤 시절 잘들 보내셨네요. 어떻게 그걸 다 끝물 4년 동안 했냐? 아유 됐어. 아유 안 맞아 나랑은. 내가 이 경제 콘텐츠를 하자는 얘기를 10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괜히 했어.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이요.
예, 무디스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한국 경제 GDP 성장률 전망을 했는데요. 2.0%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왼쪽은 2023년 올해이고요. 오른쪽이 2024년 이렇게 표시를 따로따로 쓰기 싫어서 이렇게 좀 썼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2.4에서 1.0, 유로존은 0.7에서 1.1, 일본은 1.8에서 1.0, 중국은 5.0에서 4.0, 한국은 1.5에서 2.0. 그럼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오르네 괜찮네 딴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2.0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게 2.4였고요. IMF와 KDI에서 발표한 게 2.2였어요. 이제 그거보다 더 낮게 지금 발표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낮을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년도의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저게 23년에서 24년이군요. 예. 기존 전망에서 바꾼 게 아니고. 예. 아이 그거 뭐. 예. 기존 전망이 아니고 여기 왼쪽이 23년 말씀드린 오른쪽이 24년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금리와 고환율 고유가 아까 제가 저금리 저성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를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딱 찍어서 건설과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부진을 좀 전망하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보시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좀 있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유로존 0.7에서 1.1이잖아요. 제일 안 좋았던 게 유로존이었거든요. 올해. 그리고 독일은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합니다. 근데 좀 유로존이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로존이 실제로 만약에 유로존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요. 상대적으로 미국이 약화되고 유로존이 좋아지면 유로가 상대 강세가 되고 달러 대수가 떨어지고 우리 원화 강세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원료 등 76개 품목에 관세 인하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고물가 통제를 위해서 반도체 소재인 석역, 유리, 기판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2차 전지의 소재인 리튬, 코발트, 망간, 산화물 이런 신성장 소재 원료에 대해서 탄력 관세 운영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라고 발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물가랑 많이 관련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차량 석유나 네. 아니면 뭐 국민 생활에 좀 더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 주는 물가에 영향 주는 밀가루 뭐 이런 거라면 좀 모르겠는데 예. 반도체나 2차 전지 원료 이런 게 물가에 영향을 좀 많이 주나요? 일단 요 신성장 소재 원료에 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산업보호 부분도 있다고 좀 측면이 이제,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지금 요것만 제가 써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밀가루하고 밀가루, 뭐 설탕 이런 그런 음식료 거 원료로 들어가요?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요? 예, 포함돼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공장에 30억 달러 지원한다는 상무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칩스법을 발표를 했죠. 2024년 투자 프로그램 가동을 좀 하는데 이게 지금 390억 달러가 총 투자 금액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이 중에 패키징 공급만 강화해 30억 달러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쪽에 이쪽도 뉴스가 좀 나왔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TSMC가 일본에 지금 공장 2개 짓고 있습니다. 희한해. 일본에 예, 일본 네, 2개 저 지진 나는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그러니까요. 저렇게 때리죠. 지지. 반도체 공장은 뭐 그런 지진 쥐약 아니에요, 완전히? 완전 그렇죠. 제약이지. 미세하게만 흔들려도 그러니까. 공장 세워야 되거든. 저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 용인 평택에 지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사람들이야. 맞습니다. 용인 평택이 지금 삼성전자하고도 사이좋게 짝짝하고. 새만금에도 지금 땅 얼마나 넓은데.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해마강 옆에 물도 많고 풍부하고. 그러네. 아니 그거는 지을 수는 없을 거야. 왜냐면 저 양안 관계 때문에 긴장 관계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데 긴장이 더 심한 데로 오겠나? 아니 뭐 용인은 되고 저기 시흥은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안 된다. 아이 뭐 그런 건 뭐. 세 번째 공장 건설 약 26조 원 투자해서 한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경 쓰이는 뉴스가 좀 있는 난 상황입니다. 엔저니까 혹한 거지. 일본 정부에서 보조금도 엄청나고요. 반 줍니다. 반. 그래요? 예, 반 50% 지원을요. 아. 일본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3대 IT 기업은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잖아요. 네. 이 세 개 업체에서 그 IT 칩 비축을 엄청나게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워딩을 보니 단기적으로 비축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AI 개발 및 클라우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걱정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거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가격이 요즘에 하락하잖아요. 그 네. 리튬 가격 막 엄청 하락하고 그래요. 그 코발트인가? 죄송합니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네. 예전에 160달러였던 게 3,600달러까지 올라가고 그랬던 거 있었죠. 어마어마한 거죠. 몇 년 사이에. 그렇게까지 네. 올라갔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전쟁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지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전기차의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기업이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런가를 보면은 이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배터리 평균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골드만삭스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대비 2025년 3년 만에 약 40% 정도는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값비싼 LFP가 아닌 3원계의 MCN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듣기에도 야, 그러면 이렇게 소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전기차 가격 하락으로 수요 증가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 좀 비싼 원료를 소재를 쓴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 생산한 한국 기업들은 수혜이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또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아까 그 미스터 마켓에도 말씀 주시고 그렇게 미스터 마켓에서 말씀 주셨나요? 그 기업들이 회사채 만기도 있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좀 어려운 건 분명히 맞잖아요. 네, 특히나 기술투자 상장했거나 스타트업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 기술투자 상장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이 실제로 안 나와도 기술투자 상장이 때 유예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5년 유예 기간이 지났는데도 매출이 30억도 안 될 때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드디어 5년이 지나서 5년 지난 기업들이 5년이 지나서 이 기업들이 지금 드디어 꽤 나오고 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했어. 그래서 뭐 매출 별로 안 나오고 그래도 향후 성장을 기다릴 수 있어. 그냥 유예해 줄 수 있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상장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서 또 이 매출이 영입분이 안 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30억도 안 되는데 그런 데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 해가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올해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내년에 관리적으로 지정되는 기업들이 발생이 됩니다. 네, 이거 좀 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냥 뭐 끝으로 잠깐 볼게 너무 말씀드리면 많다. 볼게 너무 많아요, 연말에. 성장 기업들은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익이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이나 매출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굴뚝 기업들이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매출은 어마어마한데 영업이익 오피 마진이 뭐 1% 이렇게뿐이 안 돼서 이익은 되게 작은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이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마다 뭘 봐야 되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 그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제표 잘 보십시오, 연말에. 재무제표. 네. 3프로TV는 재무제표 볼 필요는 없인데 부채 제로라서 저희가요? 차익금 없잖아요. 네, 한번 보셔야지 뭐.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